때 대화를 할 때 그 공감의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서 저희는 그 대화의 어떤 절차나 순서도 또한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맞게 미팅을 했고 또 데모 순서 및 강조 부분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강조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감동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임팩트가 있을지 항상 생각을 했고 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제가 PT를 가면서 라인 구축하는 방법을 조금 오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미팅할 때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미팅을 할 때 처음에 어때요? 인사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미팅을 하러 갈 때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가요. 진짜 이 회사의 데모백을 이용해서 꼭 이 데모백을 들고 저는 아이패드, 제가 꼭 미팅을 할 때 아이패드를 꼭 갖고 다녀요. 아이패드 없이는 미팅을 가지 않아요. 저는 매니저일 때부터 이 아이패드를 항상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어떤 컨설팅을 하거나 어떤 제가 대화를 하거나 어떤 컨설팅을 할 때 핸드폰으로 작은 화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좀 세련되고 좀 비즈니스적이고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원래 전에 했던 사업에서도 아이패드를 잘 활용했고 그걸 그냥 접목시켰어요. 그래서 제 파트너 회사님들한테도 아이패드나 태블릿 탭을 항상 들고 다닐 수 있게 복제를 시켰고 이걸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고 또 이런 심플 석세스풀이 저희 회사 슬로건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저도 항상 심플하게 다니고 모든 사업 설명인과 미팅을 심플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복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문가처럼 더 입으려고 했고 내가 이분한테 사업 컨설팅을 하는데 추리닝 입고 청바지 입고 하는 거랑 정장을 입고 하는 거랑 그 예의를 갖춘 그 기본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정장 차림으로 되도록이면 리더의 모습으로 이미 리더가 된 것처럼 이미 PT가 된 것처럼 이미 SP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입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더 노력을 했고 또 지방으로 출장을 가거나 갈 때는 사실 기차가 굉장히 추워요. 에어컨도 세고 그래서 항상 담요를 저는 들고 다녔고 바리바리 마켓 제품도 있고 책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막 짐이 엄청 나잖아요. 근데 그 보따리를 다 들고 미팅을 가면 어떨까요? 보따리 장사꾼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희 사업의 세련됨을 느낄까요? 매력을 느낄까요? 하지만 지방 출장을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역이나 전주역, 목포역 어디 역이나 다 물품 보관함이 있어요. 어디 역이나. 그래서 물품 보관함에 다 넣어요. 다 넣고 휠 갈아 신고 바로 핀 꽂고 그냥 딱 데모백만 들고 가요. 안녕하세요 가요. 그러면 이제 지방 미팅 하신 분이 지방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게 다예요? 이래요. 저희는 심플 석세스풀입니다. 이렇게 항상 심플하게 해요. 항상 그런 모습을 내가 브랜드고 내가 PM이고 내가 PM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심플 석세스풀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항상 그렇게 저는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이제 해서 가면 인사할 때도 문을 열기 전에 카페를 예를 들어서 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 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저는 또 밝은 그런 저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위해 문을 열기 전에 그 행복했던 순간을 상상해요. 그리고 뭐 내가 직급 갈 상상 그 순간 상상하면 되게 기뻐요. 그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최대한 90도로 인사를 하고 인사는 만났을 때도 90도로 하지만 이제 클로징이 돼서 헤어질 때도 이왕이면은 카페 문 앞까지 최대한 배웅을 가서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최대한 90도로 굽혀서 예의를 보여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를 되게 오해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두 번째는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만났어요. 이제 앉았어요. 이렇게 처음 봤어요. 어때요? 뭐 행복해요?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네. 되게 부담스럽고 되게 불편하고 이 순간이 너무 처음에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어색하고 네. 누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막 긴장이 엄청 되고 막 진짜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떨리고 뭐 그랬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걸 전문 용어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요. 얼음 같은 그 분위기를 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얼음 같은 분위기를 깰 때 제가 깨야 될까요? 아니면 고객이 깨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나자마자 바로 칭찬으로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합니다. 한 10분 정도 저는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요. 이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정도 피해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갑자기 만나자마자 막 액티를 타주고 PM이요? PM이요? 이러면 어쩌고 너무 놀래잖아요, 사람이. 근데 저희 급하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열정이 막 가득할 때는, 초반에는. 그래서 그러지 않고 그냥 PM이랑 전혀 관계없는 얘기. 어머, 옷 색깔이 오늘 되게 예쁘시네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진짜 사고 싶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짓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심일 때 3초 안에 그 사람의 강점을 빨리 찾아야 돼요. 만약에 피부가 너무 좋으시면 피부가 진짜 예쁘세요, 우아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어깨가 너무 넓으시다. 어저비한테는 어깨가 넓다고 하면 안 돼요. 진실을 얘기하되 빨리 찾아서 빨리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칭찬을 통해서 이제 분위기가 깨질 때쯤에 어때요? 이제 커피가 나오죠. 아메리카노나 이제 커피 시키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올 때 커피를 드실 때 손이 이렇게 팔 때쯤에 그때 액티바이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잠깐만요. 거기 거 한번 먼저 드셔보세요. 이때 저는 이 아이스 브레이킹 끝나면 한 10분 정도예요. 10분 정도 됐을 때 그때 액티를 타드려요. 액티를 타드리고 이제 플러시 반응을 보면서 그때 이제 경청과 질문하기가 들어갑니다. 박보람 사장님이 아까 얘기한 경청과 질문하기 들어가는데, 이제 그분의 질문을 하면서 그분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들어주는 거죠. 들어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 전 들어줘요. 그리고 고개도 이렇게 끄덕이고 웬만하면 리액션도 오 이런 식으로 더 해주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얘기를 더 한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진심은 통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누군가가 진심으로 내 얘기를 들어줄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요. 저는 그거를 어느 책에서 읽고 더 그럼 만났을 때 잠깐 짧은 만남이지만 최대한 진심을 전달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경청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청하고 질문을 하다 보면 니즈 파악이 돼요. 니즈 파악이 되면서 그분들의 셀링 포인트를 잡는 거죠. 그 니즈가 나와요. 니즈가 질문으로 건강인지, 돈인지, 개인 성장인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세분화처럼 나와요. 그럼 찾아요. 건강이면 건강 부분에서도 당뇨인지, 다이어트인지, 어머니를 위한 건지 그런 게 디테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계속 그걸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송곳처럼 찌릅니다. 아이패드를 갖다 들이미는 거죠. 자료를 딱 들이미면서 그 사람한테 저희는 그거를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해결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할 때쯤 어때요? 이 사업을 그래도 망설인답니다.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그게 전문 용어로 핫버튼이에요. 핫버튼을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빨리 눌러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이 사업을 하고는 싶은데 하기 싫은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인맥이 없어서 이거 못해요, 이러실 수가, 이게 핫버튼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그걸 풀어주면은 그 사람은 이 핫버튼을 풀어줄 경우 클로징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얘기를 하면 돼요. 인맥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인맥이 많으시면요, 방판하시고 자영업 하시고 그냥 하세요. 근데 저희는 인맥을 통해서 연결하는 간접 소득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인맥이 없는 분일수록 네트워크, 특히 PM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시뮬레이션 보여드려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 사이사이에 이제 데몬들이 다 껴있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그냥 로봇처럼 하시면 안 되고, 이 형식은 이때 이 안에서 센스 있게 오메가도 들어가고 액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서 보상도 푸시면서 끝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액티바이즈를 여기서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이 끝나면 액티바이즈가 들어가는데, 액티바이즈 그 데모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커피가 나올 때쯤에 아까 그 액티바이즈를 타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200ml에 5스푼을 타드려요. 저는 아침마다 액티바이즈를 5스푼 먹어요. 5스푼 먹는데 오히려 정말 개운하고 붓기도 빠지고 진짜 체지방도 빠진 느낌이 있어요, 3스푼보다. 그래서 저는 5스푼을 매일매일 먹는데, 이 5스푼을 근데 갑자기 이렇게 타주면 어떨까요? 놀래요. 갑자기 계속 막 이렇게 타면, 천천히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재빠르게 5스푼이지만 3스푼처럼 보이게 2스푼은 정말 재빠르게 넣어요. 그리고 눈이랑 입은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손은 이렇게 그래서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네, 그래서 5스푼 재빠르게 타고 이제 드시면서 이제 신맛이 나세요? 단맛이 나세요? 맛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 내용에서 제가 경청하면서 계속 들었던 대화 내용이 저의 쪽으로 이제 끌려오는 거죠. 액티바이즈를 통해서 이제 저의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기회가 온 거예요, 드디어.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유도리 있게 이제 뭐 액티바이즈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플러스 현상을 얘기하고 꼭 얘기를 해요. 그냥 사장님 드신 거 이거 지금 혈관 청소 주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혈관 속에 염증, 독소, 체지방 다 껴있어요. 이거 한 잔으로 매일매일 끄집어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 염증이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배출돼야 뚫려야 어떤 걸 드셔도 사실은 흡수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걸 눈으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하면서 액티바이즈 데몬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베네북에 있거든요. 이 사진을 꼭 보여주면서 액티바이즈 드실 때 이 설명을 꼭 해줘요. 이 혈관의 찌꺼기를 꼭 손으로 꼭 표시를 해서 한 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액티바이즈 데몬을 할 때 좀 데몬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준비물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액티바이즈 데몬을 할 때 그 텀블러를 그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진짜 이렇게 큰 거를 막 갑자기 그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부으면은 어때 너무 부담스럽고 피크닉 같고 좀 그래요. 그것조차도 저는 세련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작은 텀블러를 갖고 다닙니다. 작은 텀블러. 그리고 너무 이것도 이 붓는 제스처도 이 퍼포먼스도 솔직히 저는 좀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차에서 팔팔 끓는 물을 담아서 여기다가 이제 담아요. 물을 담고 이제 이대로 갖고 가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계산이 다 돼 있으니까 3포인트 잡기 전에 그 10분 정도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정도가 한 10분이니까 10분까지는 이 온도가 딱 알맞게 식어요. 딱 알맞게. 또 이게 너무 뜨거우면은 바로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만약 이렇게 흔들었다가 액티바이즈가 어때요? 튀어. 터지거나 흘러요. 막 질질 새요. 그러면 되게 전문적인 그런 모습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걸 당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걸 당하지 마시고 저는 개그로 완벽한 재수 없잖아요. 그냥 넘겨요. 아니면 저 부담스럽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좀 개그로 빨리 그 기세에 놀리지 않게 빨리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그로 유한을 하고 그냥 이 뜨거운 물을 바로 부을 때는 이 정도 찬물을 미리 담아놔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온도가 딱 알맞거든요. 아이들 젖병 온도가 조금 뜨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액티바이즈를 실험을 할 때 사장님들이 그 믹스커피를 실험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믹스커피를 붓고 막 흔들면서 동물성 프림이 이렇게 분해됩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믹스커피 뭐 맥심 홍보대사 아니잖아요. 저희가 맥심을 설명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액티바이즈로 실험한 걸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프림이 녹는 장면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액티바이즈를 이거는 저희 혈관부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장님들. 그리고 제가 지금 몸에 지금 드신 거 몸에서 혈관 청소를 하는 거를 눈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똑같이 3스푼 넣을 거예요. 3스푼 넣으면 저희는 즉각적으로 지방층을 분해해요. 그래서 이런 믹스커피도 아메리카노처럼 깨끗해지는데 사장님들 혈관은 매일매일 얼마나 깨끗해질까요?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이렇게 지방층을 분리한 거는 밖으로 내보내요. 구멍이랑 구멍으로 다 내보내요. 대변으로, 소변으로, 땀으로. 비염이면 콧물을 쏟거나 뭐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뭐 설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독소가 그렇게 나가요 하면서 저는 미리 호전 반응까지 살짝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살짝 들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드셨을 때도 이게 독소 빠지는 그 커피 그것처럼 그런 느낌이구나 생각을 하세요 많이. 그것까지 미리 좀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이 실험을 보여주면서 읽는 것보다 빠르게 흡수된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저희 과학기술력으로 빠르게 이렇게 독소를 잡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 이런 실험을 할 때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실험을 하면 어떠냐면 이 커피 분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저희는 이 믹스커피 자체가 원래 찬물이 안 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어느 정도 좀 뜨겁게 해주셔야 그분들이 봤을 때 딱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조금 뜨겁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이거 쉽지 않아요? 이 사업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해줘요. 안 그러면 상대방은 사장님이나 말 잘하니까 이런 거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커피 믹스만 탈 줄 알면 다 되는 사업이다라는 거를 믹스 커피 타면서까지 이제 실험을 하되 사업 설명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쉬운 사업이에요. 심플한 사업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데모를 끝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실험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서 이때 플러시 반응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붉어진 이유는 사장님 세포 수준 내 저희는 정확히 들어가요. NTC 공법이 있어요 하면서
전 제품에 MTC 마크가 다 붙어 있다는 걸 액티바이즈를 보여주면서 MTC 공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정확히 갈 수 있는 건 저희는 과학 기반, 세포를 과학 수준으로 세포까지 정확히 전달하는 어떤 그런 공법이 있다. 저희는 과학 기술을 사실은 매일매일 마시는 거고 지금까지 없던 영양제, 건기식에서 과학 기술 혁신 기술이 들어가면서 지금 PM이 굉장히 핫합니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이크로솔브 기술이 사실 어떤 기술이냐면 보여드릴게요. 흡수율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하는데 지용성 비타민이랑 수용성 비타민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용성 비타민 BC 빼고는 다 대부분 지용성이라는 거를 저는 책자에 BC를 크게 써요. 그냥 눈으로 안 보시면 또 까먹으시니까 BC를 쓰고 사장님이 드시는 게 어떤 거 있으세요? 하면 오메가, 마그네슘이랑요, 칼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 다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오메가 같은 오일 베이스예요. 기름이에요. 근데 저희 몸은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그 흡수율이 사실은 캡슐은 7%입니다 하고 이 캡슐도 여기에도 밑줄을 쫙 그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장님들이 자꾸 직관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독일에서 100%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오메가 실험을 보여드립니다. 오메가 실험을 보여드리고 준비물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죠. 저희는 타사 오메가랑 저희 오메가만 있으면 가능한데 가위로 이제 오메가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이 좀 오메가가 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티슈나 휴지 같은 거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흘렀는데 막 그 사람이 괜찮아요 막 닦거나 집중력 흘릴 수 있기 때문에 흘렀을 때도 바로 닦을 수 있는 무언가가 바로바로 준비가 되게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 가위가 없어가지고 이빨로 뜯다가 흘러가지고 선생님들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마 돈이 흐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위를 챙기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오메가를 타사 오메가 저희 오메가죠. 다름을 보여주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흡수가 안 된다. 70% 이상 물인데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려면 간에서 담즙을 쓰는데 저희는 담즙 없이 수용하였기 때문에 이때까지 흡수가 안 됐던 영양제, 비타민, 미네랄들이 모두 100% 흡수가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면요 사람들이 지갑을 열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그렇게 뭐 요리를 하고 보여주고 그러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마케팅 쪽으로는. 근데 저희는 PM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타사에서는요 이런 걸 믿게 하려면 계속 관리하고 3개월, 6개월 그들과 소통하고 다이어트 시켜드려야 되고 계속 식단을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효과를 보게끔 하려면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냥 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쉬운 소리 없이 보고 뭐 안 드실 거면 뭐 어쩔 수 없다. 손해죠 솔직히 안 먹으면 간을 쓰니까. 근데 실제로 이 오메가 데몬 실험이나 저희 액티바이즈 데몬 실험은 미팅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돼요. 보상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 보상만큼 중요한 건 전 데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데모를 할 수 있게 저희가 그 기술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제 이제 예전에 그 파트너장이 여기 파트너장이 소원을 갔는데 고모님이 나오셨는데 이제 영양제가 엄청 집에 많으셨대요. 영양제 많아서 저가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많아서 이제 안 사도 된다. 다음에 사겠다. 이거 뭐 있는 거 먹고 살게요 하고 집에 가셨는데 다음날 전화가 오셨어요. 이걸 봤더니 아침에 먹으려고 했더니 도저히 못 먹겠대요. 그 정도로 눈으로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데모 실험은 우리 PM에 있어서는 진짜 꼭 해야 되고 미팅에서는 데모 실험을 안 한다는 거는 그냥 의미가 없다. 제품을 그 사람은 그걸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먹다 말다가 소중함을 모를 수 있고 보상을 안 주면 전달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50으로 다 중요해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안 하셨으면 2번 미팅을 잡아서라도 다시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물건을 샀어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우리는 한 번 펴고 말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실험 보여드리고 저는 이걸 꼭 설명해요. 이 리스토레이트 이거와 화학학대에 있는 대부분의 성분들이 다 지용성이에요. 이렇게 이 오메가처럼 다 흡수되는 성분들이 지용성이 다 흡수가 돼요. 원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흡수가 안 됐어요. 한 번 더 우리 제품의 이 많은 영양소를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거를 실험한 걸 다시 보여주면서 제품을 들어서 보여주거나 저희 이 브로셔를 보면서 꼭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면 저희 제품에 아무래도 그걸 알고 드시게 되면 아침 주스랑 저녁 주스가
더 진짜 드실 때 더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꼭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상 플랜. 보상 플랜을 풀겠죠. 이제 보상 플랜을 풀 때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제가 또 있어요. 이제 앞전에 박보라 사장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강조되는 부분과 새로운 정보들을 좀 얘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상 플랜을 전달할 때 항상 저울화법이라고 해서 항상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해드려요. 비교를 하면 저희 PM의 강점이 더 부각되기도 하고 상대방들이 더 이해가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울화법으로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풀셋, 저희 최저 비용 메이저 진입 때는 이거 첫 번째, 이거를 저는 강조를 꼭 해요. 이건 놓치지 않고 강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그 매니저 패스를 하는 게, 저 같은 매니저가 되려면 그냥 오토십의 풀셋 9개월치 제품을 130만 원에 사서 그냥 매니저 패스를 하게 되는데, 타 회사처럼 매니저 패스를 하고 유지를 못하거나 사업을 안 하거나 잠깐 쉬시면 사업자가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한 번만 사놓으면 그냥 사업자가 떨어지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꼭 얘기를 해드리고, 사실 저는 뉴스킨에서 N사에서 그 한 달에 먹었던 비용이 100만 원이 넘어요. 저 혼자 사실은 100만 원씩 영양제를 먹었고, 저희 가족 엄마랑 남동생까지 먹었으니 한 달에 N사에 200만 원이 썼어요. 사실은 매달 200만 원씩을 썼는데, 저가 혼자 먹은 게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이거는 9개월치에 130만 원이에요. 너무 싼 거예요. 근데 130만 원치 9개월치를 샀는데, 사업자 유통권을 따는데 억대 연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벌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는 게 이 세상에 이 100만 원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거의 없는 최저 진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9개월치 제품을 사서 매니저 패스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떨어지는 개념도 없고, 이걸 샀을 때 최저가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토십을 가장 오토십 정말 너무 강조해요. 오토십은 효자템이잖아요. 사실 저희한테는 효자템인데, 오토십은 이제 그 플랫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오토십을 하고 있으면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토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보실게요. 오토십은 3개월 약정이에요. 그래서 8월, 9월, 10월 이렇게 지금 이번 달에 구매를 하시게 될 경우 이렇게 3개월로 오게 되는데, 어떻게 오냐면 아침에 유산균까지 있는 아침 주스가 3박스가 오고 저녁 주스가 3박스가 와요. 그리고 결제는 13만 3,140원이 결제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제품을 몽땅 한 번에 보내요. 한 번에 보내고 그 다음 달에 안 오고 결제만 이렇게 나눠서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보통은 3개월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저희는 유산균 비타민 보통 요즘에는 3개월 먹고 안 끊잖아요. 계속 먹어요. 계속 먹는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죠. 90% 이상인데, 이 오토십을 하고 있으면 내가 소개한 오토십이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약 11%가 올라가요. 다. 한 명만 소개해도 14,690원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럼 내가 만약에 5명 소개했어요. 5명을 소개했으면, 근데 저희는 오토십이 저희 회사 매출의 42%입니다. 전체 매출의 오토십 전체 매출의 오토십이 42%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5명이 깔려있어요. 깔려있는데 그 다음 달에 저희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초기화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깔려있어요. 어떤 게 42%가 그대로 깔려있어요. 그리고 토기가 나오면 토기가 나온 대로 또 깔려있고, 계속 토기가 나오면 또 토기가 나온 대로 누적이 되면서 계속 넘어간다는 거죠. 그 저희는 42%가 이미 깔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60을 하면 100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100을 하면은 150%가 되는 거고, 200%가 되는 거고, 내가 하는 만큼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42%를 먹고 시작한다는 거는, 저는 이건 오토십은 제가 네트워크 회사, 이 전체적인 네트워크 회사 리더들, 어떤 사업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는 40%를 먼저 시작해서 달리는 거고, 그들은 제로 세팅에서 시작해서 달리는 건데, 누가 이길까요?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회사가 와도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오토십에 42% 누적되어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저희는 42%를 깔고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달에 받은 커미션은 저번 달에 받은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전전달에 받았던 커미션이 또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2%의 이 깔려있는
이 누적 아이템을 굉장히 보셔야 돼요. 복리효과, 연금, 오토십에서 만날 수가 있고, 이 오토십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명이 많아 보이지만 한 달에 5명씩 2년 동안 하면 100명이 되더라고요. 한 달에 5명씩 예를 들어서 오토십을 안 끊으시면 이제 100명이 돼요. 근데 보통은 진짜 이게 오토십이 지금은 뭐 주스 같고 사람들이 아직 모르지만 저희 제 파트너 사장님 김미 사장님 예전에 건조기 처음 나왔을 때 건조기도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건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너무 좋아 했는데 다들 막 뭐야 막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다 건조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식기세척인가요? 네, 죄송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오토십도 저희 PM도 과학 기반이고 이런 지용성 비타민 흡수 안 되던 장기를 쓰지 않고 흡수하는 이런 비타민이란 어떤 이런 과학 혁신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 이 오토십은 저는 100명 집대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100명이면요 가격이 금액이 150만 원이 매달 들어가는 건데 이 150만 원은 상가 5억짜리 있는 거랑 똑같은 월세 소득이에요. 내가 100명 오토십이 있으면 상가 150만 원 받는 건물주랑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박한철 사장님 오토십 한 40개 될걸요? 40개인가요? 더 될 것 같은데? 네, 집대. 집대요? 네. 집대가 벌써 40개잖아요. 저도 한 44명까지 가입을 하셨거든요. 다 드시진 않겠지만. 그럼 2년 안에 1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매달 150만 원씩 들어오는 월세 받는 소득이 될 수도 있는 게 저는 오토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토십 강조 꼭 하고 타사 네트워크 비교를 좀 해드리면은 타사 네트워크에 대해 보상 플랜을요 여러분들이 한장 보상이랑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한장 보상 많이 외우고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외워서 로봇처럼 전달하는 건 의미가 사실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걸 뼛속까지 이해를 해야 확신과 그런 열정이 나오거든요. 전달을 할 때. 저는 진짜 전달할 때 팔이 맨날 소름 돋아요. 너무 대단한 저는 진짜 너무 이게 타사랑 비교했을 때 진짜 저희 같은 네트워크가 없다, 네트워크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비교를 할 줄 아셔야 되고 보상 플랜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보통 이제 저는 네트워크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보통 바이너리랑 비교해서 저울합법으로 바이너리랑 비교를 해드려요. 왜냐면 그래야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타사 네트워크 하셨던 분들은 뭐 바이너리, 이제 뭐 브레이크 어웨이 두 개 다 비교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보상 플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옆으로 무한대로 주는 보상 플랜이 있고 밑으로 무한대로 주는 보상 플랜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두 개 다 합쳐서 주는 보상 플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합리적인 보상 플랜이라 하거든요. 그럼 이 바이너리부터 볼게요. 밑으로 무한대로 준다는 이 바이너리 한 두 줄 마케팅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한국 화장품의 이제 리더님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 보상 플랜을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는 바이너리인데 그냥 일반 요즘에는 뭐 바이너리가 다 바이너리가 아니래요. 소실적을 주지 않고 대실적을 주는 바이너리가 있대요. 그래서 바이너리가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있으면 두 줄로 소실적 대실적이 나오면 딱 두 개 중에 작은 거를 주는 보상 플랜인 거예요. 굉장히 돈 벌기 힘들죠. 이거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누적되는 어떤 보상 플랜인데 바이너리에서는 사실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대실적을 자기네들은 주는데 그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요? 대실적 주니까 또 좋겠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대실적이 하나가 아니라 3개, 4개, 5개, 6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대실적이 5개든 6개든 다 받아나오는데 왜 하나만 주는 데서 있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맞잖아요. 저희는 다 대실적이 5개든 6개든 상관없잖아요. 소실적, 대실적 다 상관없이 다 준다는 거예요. 그걸 옆으로 주고 밑으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죠. 우리는 대실적을 하나만 주지만 저 끝까지 준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저 끝까지 줘요. 우리도 옆으로 줬지만 저 끝까지 다 둘 다 준다는 거죠. 도저히 할 말이 없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바이너리는 그런 식이고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 어웨이는 또 설명을 드리면 브레이크 어웨이 같은 건 옆으로 무한대예요. 뭐 N사, A, 글로벌 A사, 뭐 H사 이런 데는 옆으로 무한대로 가로로 주죠. 가로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가로로 자른단 말이에요. 얘가 있으면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줄줄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주는데
이런 걸 다 받아가려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블루 다이아몬드 아니면 5% 안에 대한 직급이어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직급이 높은 사람만 이걸 다 가져가는 거고 그냥 초기 사업자들이나 일반 사업자들은 그냥 1레벨, 2레벨에서 그냥 여기서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진짜 안 되는 거고 진짜 H사 같은 경우 3레벨까지밖에 안 준대요. H사는. 그리고 N사 같은 경우도 6레벨을 받으려면 진짜 블루 다이아몬드는 돼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냥 매니저 팩 92만 900원 저 매니저 팩만 사도 4레벨까지 받고 이걸 다 받으려면 초기 직급도 다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옆으로 무한대고 밑으로 무한대다. 이거를 저는 조금 뼛속까지 이해를 해서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한국 다단계 그 남자분하고 조금 싸울 뻔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요즘 자꾸 자주 들어가는데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사실은 PM을 선택을 할 때 제가 전업을 뷰티샵이 아까 소개받으신 것처럼 저는 뷰티샵이 굉장히 잘 됐어요. 아카데미였기 때문에 한 달에 1,000만원, 1,500만원이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잘 됐고 그냥 이미 직원을 돌려서 시스템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과감하게 전업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뭘 봤거든요. 자신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지만 저희한테는 이제 알면 너무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세 가지를 제가 비교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그냥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는 이제 그 아까 말한 한국이 요즘 화장품 회사들이 많잖아요. 한국 다단계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는 이제 글로벌 A사, 여기는 PM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보상 플랜은 딱 두 가지예요. 뒤쪽 최고 직급들한테 몰아주는 보상 플랜이냐 아니면 초기 직급부터 중간 리더들한테 몰아주는 보상 플랜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딱 앞쪽 보상 플랜 초기 직급부터 중간 리더들한테 풀어주는 보상 플랜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매출액을 잠깐만요. 한번 늘어도 돼요. 저기 좀 이걸 그래서 이제 한국 보장 플랜 같은 경우는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저희는 35% 법이 있어요. 다단계 회사는요 한국법은 35%를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후원 수당으로. 그런데 35%를 얼마나 어디다 풀어주냐 그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희 회사는 저희 롤프솔 회장님이 왜 다른 글로벌 나라는 50%인데 다른 나라는 사실 50% 사업자들한테 풀어주게 돼 있거든요. 왜 한국만 35%야? 이거는 조금 한국만 너무 불합리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이 나머지를 가격 가성비로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 제품은 PM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성장률이 그만큼 높아요 한국이.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맞춰줬고 다른 데는 이제 다른 회사는 35% 법으로 우리는 다 똑같이 받게 돼 있고 35% 받는 금액을 다 이제 이거를 공유하게 돼 있죠. 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한국 그 회사 제가 아까 봤던 그 한국 회사 화장품 회사에서는 35% 중에 0.5%들한테 72%를 풀어줍니다. 72%를. 그러면 나머지 99.5%들이 28%를 가져가요. 너무 힘들겠죠? 99.5%들 이걸 가져가니까 0.5%들이 이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국 다단계를 저는 한국 다단계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 저는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작정하고 세팅하고 시작해요. 왜냐면 창업자 그리고 같이 동업자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창립자들이 같이 있겠죠. 0.5%들이 미리 세팅하고 사업자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리 세팅되어 있는 이 구간에 이미 여기는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작정하고 세팅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9.5%가 28%를 나눠 먹어야 되니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아무리 성장하고 있는 회사여도. 그럼 글로벌 A사를 볼게요. 글로벌 A사는 35% 중에 60%대를 1%들한테 줘요. 1%한테 주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는 30년 된 회사이기 때문에 1%뿐만 아니라 10%, 20% 다 자리가 꽉꽉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 자리가 들어찼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옛날에 뉴스키는 전날을 봐도 절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미 특시, 입시, 기초를 따지면 특시, 일반시 다 탔어요. 입석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1%들, 내가 1% 안에 될 수 있을까? 난 1%는 제 자신이 없었어요. 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1%들을 어떻게 끌어내리고 내가 이 자리에 가? 자신이 없었고 뭐 제주도에 있는 바위의 계란치기를 뭐하러 해요? 제가 이미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왜 저는 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이걸 왜 안 보시지? 사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 저걸 왜 안 보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좋나? 뭐 제품이 정말 사랑하긴 하지만 저도 두 제품 사랑했지만 이해는 안 갔지만 여기 안에 들 수도 있을 수도 있으시니까 그러겠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봐봐요. 이렇게 입석밖에 없는 곳에서 어때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난이도가 높아서 어떡해? 전 난이도가 높아서 못하겠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사람들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연예인만큼의 그 능력 인플루언서들 아니면 프랜차이즈 대표들 같은 인플루언서 능력자들만 얘를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여기서 희망 고문인 거지, 사실. 그 사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님들 만났는데 이 사실을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PM은요, 앞방보상인데 저희는 1%들한테 40%대를 풀어줍니다. 40%대를. 1%면요, SP 이상. SP랑 GP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SP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40%면 60%를 진짜 앞쪽에 다 풀어주는데 이 자리는 언제 나오냐면요. 회사가 성장할 때마다 이 자리가 한 칸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성장해야 이 자리가 있는 거고 회사가 성장이 멈춰 있으면 자리는 절대 한 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이면은 이 자리마저 뺏기는 거예요. 없어요. 자리가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계속 성장을 하고 1조 시장까지 앞으로 5천억이 남았어요. 그 5천억 파이가 지금까지 성장한 것만큼 똑같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리가 아직 너무 남아있다는 거죠.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리가 숫자가 늘어나요. 여기는 달려가면 앉을 수 있어요. 편안하게. 난이도가 낮아요, 사실은. 전 난이도가 낮아서 저 PM 선택했어요. 이건 내가 해볼만 하다. 나 그냥 여기 가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1%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 어쨌건 10% 안에는 들고 싶잖아요, 다 같이 저희. 월척대 이상은 하고 싶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 진짜 저는 최고 직급까지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달려가면 자리가 아직 있는 거죠. 왜냐면 회사 성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된다고 했고 올해도 계속 2,500억씩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로만 60년 만에 한 번 온 타이밍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이렇게 자리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장님도 만날 수가 앞으로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다 1%. 이 사람들 끌고 내려갈 수 있으면 여기서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저는 못해요. 여기는 자리가 아직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자리가 계속 있을까요? 없어요. 이 포화시장은요, 포화시장은 금방 와요, 생각보다. 이 A사나 N사나 포화시장까지 오기까지, 레드오션까지 가기까지 20년, 30년이 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인스타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유튜브나 인스타가 너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더 퍼져나갑니다,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그 PM이 미친듯이 퍼져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레드오션은 생각보다 물론 앞방보상이라서 하신 분들 처음부터 돈을 벌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진짜 여기서 억대 연봉, 내가 정말 리더 이런 걸 하고 싶다면 정말 지금 달려가서 그 빈자리에 편안하게 빨리 앉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달려가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걸 선택하려고 집에 누워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뛰어야 될 때예요. 사실 그래서 빨리 옷을 안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봤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는 내가 해야 되고 이 자리가 있는 회사는 앞으로 없을 거다. 진짜 없을 거고 이런 글로벌 회사가 이런 자리가 있다고 이렇게 완벽한 제품이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내가 억대 연봉이나 그런 어떤 리더의 자리를 갈 수 있다고 그것도 난이도가 너무 쉽게 갈 수 있잖아. 이걸 비교했을 때 얘 난이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전업했어요. 진짜 이런 걸 몰랐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전업을 못했을 텐데 이 수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알았기 때문에 전업을 했고 근데 지금 제가 이미 그 시간이 지났다고 이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성장한 만큼 똑같이 회사가 또 그만큼 또 성장을 한대요. 그게 더 있어야지. 5천억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5천억 시장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그 자리를 앉으셔야 돼요. 내 것으로. 진짜 그렇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그 자리를
지금 있을 때 1조 시장 가면 이게 지금처럼 그렇게 성장을 계속 저희는 하겠지만 그렇게 팍팍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성장을 할 때 빨리 지금 편안하게 난이도가 낮을 때 지금 더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타사 유지 조건 비교 너무 좋죠. 저희 유지 조건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까 무상 플랜에 들었다 아시다시피 유지 조건이 얼마나 심플하냐면요. 그냥 오토십 13만 3천 오토십을 하고 있고 내가 오토십 5명만 있으면은 모든 후원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후원수당. 그리고 이것이 내가 첫 직급 SM이라는 20만원 번 직급부터 월 1억까지 버는 CL까지 이 조건이 다 똑같아요. 유지 조건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TM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뭐 있냐는 거에 대해 약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타 네트워크랑 비교를 하자면 보통은 N사 같은 경우도 400만원을 매달 세일즈를 해야 된다던가 H사 같은 경우도 한 EVP 정도 되시려면 월 600을 정도로 세일즈를 해야 되고 굉장히 어떤 건 400에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유지 조건이. 근데 저희는 70만원 돈이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리고 내가 오토시 5명만 내 밑으로 있으면 모든 돈을 받아갈 수가 있고 이게 매니저가 이 회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매니저여도 상관없대요. 오케이래요. 근데 N사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새로운 사람을 찾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후원을 하기보다는 세일즈에 좀 기반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CL 되거나 어느 정도 되면 은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은퇴를 했는데 내가 유지 조건을 600에서 1000만원 정도 맞춰야 돼. 매달. 근데 은퇴를 했는데 어디 가서 물건을 내고 은퇴했는데 그렇잖아요. 은퇴 안 했을 때는 뭐 다이어트 증명시키면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은퇴를 안 했는데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품을 다시 사서 나눠주는 상황이다. 은퇴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희는 그냥 월 1억 받는 사람들도 그냥 오토시 5명이고 그 밑에 내 사업자도 상관없다. 근데 오토시 5명이 어때요? 엄마, 친구, 뭐 언능해서 3명인데 오토시 진짜 유지 조건이 없는 건데 보통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거면 아예 없애지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거라도 있어야 저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과 일반 소비자랑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지 조건을 얘기할 때도 타사랑 비교했을 때 너무 PM은 합리적이다. 꼭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PT를 갈 때 이제 다음 달 9월에 윈터 리더십 VP 목표를 하시면 여행을 가실 수가 있어요. 저도 작년에 베를린 윈터 리더십을 목표로 해서 9월에 VP를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의 여행 보너스에 맞게 전 로드맵을 짰고 회사의 여행 보너스를 달성한다는 거는 내 성장의 증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VP 윈터 리더십을 달성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9월, 10월에 VP를 2번 하시면 가실 수가 있어요. VP를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렇게 5성급 호텔에서 세계적인 리더들과 VP 이상 리더들과 예쁜 드레스를 입고 와인을 마시고 진짜 와인도 오셔서 이렇게 다 따라줘요. 굉장히 품격 있게 대우를 받으면서 롤프 소로 회장님, 비키 소로 여사님이랑 함께 이런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내가 진짜 베를린 5성급 호텔에서 리더들과 한다는 거 너무 이미 삶이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품격 있게 이런 파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윈터 리더십을 가게 되시면 이런 리더십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사진을 정리하다가 강의 준비하려고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쓴 대로 이루어진다고.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여기 보시면 2023년에 퍼스트 라인은 평균 7명을 수강한다고 얘기가 써있거든요. 근데 제가 PT 갈 때 진짜 7라인을 만들어서 갔었어요. IM 7라인.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PT 인정식을 두바이로 가겠다고 강력하게 써놨죠. 정말 두바이에서 전 PT 인정식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시면 5월에 SP를 가겠다고 써놨는데 진짜 5월에 SP를 갔고 지금 셰이실 에이펙이라고 써놨던 거는 셰이실 월드투어를 달성은 했지만 에이펙으로 가겠다는 건 PT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달성을 못했어요. 근데 저렇게 목표를 썼기 때문에 제가 PT에 가까운 포인트로 EVP로 셰이실을 갔겠죠. 그리고 그 달에 PT가 됐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보시면 6월에 IM 인센티브 투어에 나의 어떤 성과를 인정받겠다. 6월 만화임에서 SP를 성과를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쓴 대로 다 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근데 PM이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PM은 어렵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고 행동하면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다 그냥 되는 거예요. 행동한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쓸 수 있고, 이런 저희 이렇게 통역기를 끼고 롤프소록 회장님한테 2시간, 정말 3시간을 1대1로 스폰서링을 받아요. 성공자, 진짜 CEO, 정말 창립자한테 1대1로 스폰서링 받는 것처럼 그런 강연을 듣고 교육을 받는데 되게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꼭 윈터 리더십을 달성을 하시면 다음 달에 꼭 내가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VP 이상이신 분들은 내 파트너 회장님들과 몇 명이랑 갈 건지 미리 이런 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베를린 인근 국가 여행도 하지만 프라하를 같이 가요. 프라하도. 근데 프라하 제가 이번에 IM 인센투버 투어에서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한번 꼭 가시면 좋은 곳이더라고요. 정말 야경이 너무너무 예쁘고 동화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도 저희 스폰서님들과 린베거 리더님과 같이 함께 베를린 국가를 이제 여행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보내준 여행 보너스가 저희는 되게 고퀄리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PT 로드맵으로 아까 앞전에 이 표를 보셨겠는데 정말 저는 이 표대로 했어요, 사실은. 그 정훈이 부장님이 그 보산 디테일 강의를 하실 때 이 표를 리더십 보너스 때문에 강조하시느라고 이걸 보여줬는데 저는 거기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PT가 너무 가고 싶은데 파트너들 사장님과 그 성장 속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급하고 난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나는 IM을 그 리더십 보너스를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늘려서 그럼 나의 목표를 달성을 해보자 생각을 해서 꼭 리더들이 아니더라도 IM까지 가실 수 있는 사람들은 많고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IM을 내가 진짜 아예 써놨어요. 한다연은 IM 팩토리다 라고 써놨는데 근데 PT 팩토리로 바꿔야 되고 지금 IM 팩토리가 돼서 IM 이상 7라인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실제 7라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랜대로 갔다는 거죠. 이 플랜대로 EVP가 한 라인 있었지만은 IM 라인을 엄청 늘려서 갔어요. 이 SP 때는 더 늘려서 간 거죠. 한마디로 SP 때는 그렇게 가서 IM을 많이 늘리면 제가 박한솔 사장님한테도 IM 많이 늘리시라고 SP 가려면 IM을 엄청 늘리면은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갈 수 있어요. 꼭 리더분들 어려우신 명단을 그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IM들을 많이 진짜 준비를 해놓고 많이 세팅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진짜 나중에 성장해서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팁들을 많이 늘리시면 리더십 보너스도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지금 직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라인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좀 밑으로 이제 후원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저는 뭐 직대 파트너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매일 아침마다 파트너 사장님 일지를 써요. 일지를 써서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거를 좀 더 독려를 해드릴까? 그런 걸 막 써요. 쓰다 보면은 스케줄표가 꽉 잡혀요.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그 잠재력에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용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성장을 시킬까?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학원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 시간은 꼭 있어요. 저는 파트너사님들에 대한 고민의 시간. 그래서 만약에 제 직대 파트너 사장님이 이 팀에서 약간 엄마 같은 느낌이야. 그럼 저는 아빠가 돼주려고 하고요. 이분이 아빠 같은 느낌이야. 그럼 제가 엄마가 돼주려고 해요, 사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애기야. 애기가 애기를 낳았어. 그럼 엄마, 아빠 다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 멋있다.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떤 수요센터에서 강의에서 그런 말을, 어떤 가슴에 새긴 말이 있어요. 파트너사님들은 사회에서 낳은 자식이다. 저는 이걸 되게 가슴에 새겼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조영기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자기가 이제 예전에 피부 어떤 회사를 운영할 때 너무 떨리는 어떤 미팅을 할 때, 체결을 할 때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맨날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스폰서님이 저희 아빠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사명감이 생기고 진짜 진짜 우리는 찐소통을 한다는 거를 영적으로 느꼈고, 실제로 저는 파트너사님들을 눈을 보면 만약에 3초를 서로 바라보고 있다면 눈물이 보여요. 눈물이. 다 그 공감하실 거예요. 이미 울고 계시고요. 눈물이 보여요. 눈으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서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거 다 알거든요. 다 알거든요.
눈으로 이미 저랑 좀 소통을 했던 분들은 직대가 아니신 분들도 눈을 보면 다 이게 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리고 저는 정말 자신있어요. 저는 영혼이 있는 팀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냥 목적이 난 팀이 아닌. 그 자신이 있고, 눈빛은요, 성향이 안 돼요. 이렇게 강의를 봐도 나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솔직히 느껴요. 갑자기 긴장.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고, 또 제가 이렇게 마음을 더 들었던 거는 제가 존경하는 그룹장님한테 그런 스폰서링을 받았죠, 사실은. 제가 그 건강의 그룹장님께서 독일 한 달 살기 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톡이에요. 인디언들은 말을 달리다가 멈춰서서 돌아온 뒤를 살핀답니다. 영혼이 잘 따라왔냐 하고요. 바쁘다 보면 놓치고 가는 것도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보고 작은 것을 챙기면서 사업합시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만장자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말에 저 너무 이제 배웠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제가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진짜 이 문자를 보고 생각도 많아졌고, 두 번 내려서 한 번 더 볼걸, 내려서 한 번 더 안아줄걸, 한 번 더 손잡아줄걸,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항상 지금 이 7월 8월에 저는 이 가르침대로 파트너 사장님들 만남 신규 미팅보다는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 미팅을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고 그 미팅, 소통 미팅, 전략 미팅, 멘탈 미팅 그런 거를 꽉꽉 채워서 더 파트너 사장님들 위주로, 그리고 뭐 조금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한테 뭐 큰 걸 바라겠어요. 사실 정말 나를 응원해주는 마음, 용기 주는 마음, 위로의 마음, 이런 거를 많이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좀 외로우시면 더 안아드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시면 도와드릴 때도 있고, 또 약간 멘탈이 흔들릴 것 같으면 뭐 유튜브 촬영 같은 걸 해드려서 에너지나 이런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뒤에서 잡아드리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드실 때는 찐 데이트를 해서 나이가 바쁜 일정을 알지만 내가 하루 종일 일정을 빼고 이 사람한테 온전히 투자하는 그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짜 진심으로 다했고, 진심으로 다해서 그냥 그렇게 파트너사님들을 대하고 좀 아끼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요즘에 김순우 부르자님께서 추천해주신 책 중에 리더십 불변의 법칙 책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요즘에 거의 답안지처럼 들고 살아요, 집에서. 이 책을 보면서 나 잘하고 있구나 생각 드는 부분도 있고, 나 아직도 멀었구나 드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지금은 정말 제가 너무 아끼는 책인데, 이 책을 읽다가 공감되는 부분이, 사람보다 수익을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 이 핸들링한 사람이, 이 기업 CEO가 정말 직원들한테 섬세하게 관심을 쏟는다는 걸로 유명하다고 해요. 결국 디테일이죠. 다 모든 게 디테일이고, 진짜 내가 진심인지 목적에 의해서가 아닌지 정말 사람이 먼저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쨌건 저희 롤프소르고 회장님도 사람 중심, 사람 존중, 인간의 이런 게 철학의 기반이시잖아요. 저희도 아무리 바쁘고 성과 위주고 목적에 달려가긴 하지만, 항상 저는 그 사람 중심과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수익은 진짜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수익은. 그리고 결국에는 미팅도 그렇고 파트너 사장님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사람 마음을 사는 일이에요.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인간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사실은 수익만 생각하고 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사람 중심으로 하고, 저희가 다른 네트워크처럼 막 돈을 힘들게 못 버는 구조도 아니고 보상 플랜이 잘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이제는 진짜 좀 뒤를 돌아서 정말 챙기면서 그렇게 저는 사업을 하고 싶고, 저는 진짜 영혼이 있는 팀, 그런 팀을 만들고 싶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함께 진짜 다 같이 헤쳐나가서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저희는 진짜 우선 순위로 다 함께 앉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진짜 앉을 거예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네, 여러분들도 함께 이 타이밍에 다 같이 저희 회관 안에서 미래의 주인이 함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